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승무권 혼술 5월 17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용석, 지금 경기지사로 출마를 했죠. 무소속을 출마를 한 강용석 후보와 뭐 진실게임이라고 할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두 사람이 통화를 해서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원혜 후보가 출마를 했죠. 김원혜 후보는 윤심을 안고 선거를 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안고 선거를 뛰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했죠. 자, 그리고 대변인을 하다가 경기도 선거에 민주당 김동연이 출마한 경기도 선거에 대항마를 나섰기 때문에 윤심을 안고 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강용석 후보가 지금 경기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복당이 불허가 됐죠. 그때 이준석 대표와의 알력 이런 문제로 해서 복당이 불허가 됐는데,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한 경기도에서 5% 정도 지지를 받고 있으니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김원혜 후보와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의중이 꼭 김원혜에게 가 있지 않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 언론 인터뷰에서 일종의 듣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특히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일종의 폭탄 발언입니다. 당장 이 발언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상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강용석 13일자 한국경제신문 언론 인터뷰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주에 윤석열이 전화를 해왔다. 지난주면은 이게 5월 12일에 인터뷰를 해서 지난주면은 6일 밤, 나중에 6일 밤 금요일 늦게로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당선인 시절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1일에 했기 때문에 5월 6일 밤 늦게 이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를 해왔다. 그리고 나와 윤석열 당선인은 연수원 동기다.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를 해와서 밤늦게, 6일 밤늦게 김동연과 싸워야지 왜 김원혜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무슨 중재 전화를 해왔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련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다음에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있었죠. 토요일, 주말이 지나고 나서 16일 월요일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통화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다시 언론에 확인하니까 당선인 시절에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어제 대통령실 입장에 나왔죠. 통화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강용석 후보가 본인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다시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원래 전화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모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용석 후보 이야기. 전화가 왔다. 윤석열 당선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향후에 추가 코멘트나 대응은 없다. 전화 왔다. 그렇게만 알아라. 그 이후에는 추가로 해명하거나 이런 거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인터뷰 과정에서 그 내용은 우연찮게 흘러나온 것이다.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다. 한국경제 기자가 지난주에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를 해서 김동연과 싸워야지 왜 김원혜를 공격하느냐라고 한 말이 인터뷰 과정에서 내가 우연찮게 나왔는데 내 입에서 이거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한국경제 기자가 썼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기자도 강 후보 본인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식까지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더라. 자, 여기까지 됐는데 그 사이에 세계일보가
지금 그 강용석 후보의 선대본부장인 건유 선대본부장의 말을 빌어서 기사를 하나 씁니다. 뭐냐면은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있다. 자, 이 이야기를 선대본부장이 하죠. 그런데 강용석 후보는 그 기사를 보이면서, 세계일보 기사를 보이면서 이 기사는 오버다. 지나쳤다, 이 기사는. 그러면서 전화 건 기록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전화 건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출연한 김세희 기자, 김세희 전 기자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강용석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통화를 하는 장면을. 그리고 다 아는 유명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바꿔가면서 서로 통화까지 했다. 자, 이 말만 들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있고 여기에 강용석 후보와 여러 유명인들,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 유명인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이 강 후보와 이 유명인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전화를 했다, 이 이야기죠. 저희들도 뭐 가끔 그런 적이 있죠. 여럿이 모였을 때 다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은 서로 바꿔서 다 통화를 하는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김세희 씨의 말이 6일 밤 통화가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강용석 후보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늘 전화하던 사이다. 새삼스럽게 지방선거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은혜와 단일화하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건 아니다. 단일화 얘기까지 할 이유가 없다. 이번 얘기도 우연히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느냐? 만약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라도 뭐 지금 이 선거법으로 민주당은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서 뭐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이 당선인 시절에 그 전에 그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시절에 전국을 다녔죠. 전국을 다니면서 다시 감사 인사도 하고 공약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도에 가서도 김은혜 후보와 여러 곳을 경기도에 다니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만약에 당선인 신분이라도 현행법에는 뭐 선거 누구를 지지할 수 있지만 아직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전화를 강용석 후보에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실에서는 거짓말을 한 게 되죠.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민주당이 이 선거법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진위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죠. 물어봤겠죠. 물어보고 이런 입장을 냈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강용석 후보가 완전히 없는 말을 꾸며냈을까?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자, 그래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또 어떤 형태의 통화가 있었는지 무엇을 통화라고 하는 건지 좀 더 가려봐야 되지만 일단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제가 또 그 취재도 하고 추리를 해보면은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추리입니다. 일단 김세희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또 강용석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강용석 후보가 유명인 몇 사람과 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겠죠. 정치인이든지 평론가든지 거기 있는 자리에 그 제3의 인물 누구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누구도 있고 한다. 그러니 바꿔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강용석 차례가 되니 강용석 후보는 본인의 사시 동기고 그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렇게 하니 몇 마디를 했는데 그 몇 마디 중에서 김은혜, 김동연 이름이 나왔는지 그 부분은 여전히 또 불투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통화할 때 뭐 김은혜 정도 이름 나온 것 가지고 워낙 그때 당시에 김은혜, 이 강용석 단일화 문제 또 강용석의 복당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름 정도는 간단히 나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 강용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마치 윤석열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 나도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다. 윤심이 김은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놓고 이것은 쓰지 마.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기자가 중요한 이야기니까는 썼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직은 추리 단계지만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강용석 후보가 전화를 받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김은혜와 왜 싸우느냐, 뭐 김동연과 싸워야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일부러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후보에게 딱 전화를 걸어서 단일화해라, 뭐 김은혜와 싸우지 마라 이렇게 그 목적을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리고 강용석 그 후보가 보통 이 정치인들은 그 이준석과 그때 강용석이 진실공방 벌일 때도 서로 막 녹음을 하고 그랬죠. 자동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은 강용석 전화기로 했으면 자동 녹음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전화를 하는 걸 바꿔서 받았다면은 강용석 후보 전화에는 기록이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 본부장은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 있다 했는데 강용석 후보는 전화 건 기록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여질 수 있는 데서 제3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바꿔받았다. 이러면은 강용석의 말, 김세희의 말, 또 여러 가지가 청와대의 말, 죄송합니다.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의 말,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의 일종의 진실공방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것이 계속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고 민주당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의 선거계의 프레임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가 추리를 해봤습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